걸레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 창고 구석, 낡은 상자 안에 있던 목걸이 반쪽.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이 낯설지 않은 이유를. 제 가슴에 숨겨둔 반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 조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히 남의 물건을 뒤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미정 여사, 성화그룹 회장의 부인. 제 고용주이자 저를 매일같이 괴롭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불길, 비명, 그리고 저를 버리고 달아나던 여자의 뒷모습. 29회 전 부산공단 화재 현장. 모두가 제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날 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 불 속에서 타 죽었고 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선 이 여자는 왜 익숙한 걸까요? 혹시 이 집이 제가 찾아 헤맨 바로 그곳은 아닐까요? 성화그룹 회장 저택에 들어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로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떠돌던 제게 월 200만 원의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은 기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 앞 국화 화분, 2층 복도 끝 창문, 정원의 돌계단,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듯한, 아주 오래전 제 몸이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뭐해? 빨리 안 치워.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쏟고 사소한 실수에도 호통을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도현 회장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끔 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듯이. 어느 날 정원에서 국화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인이도 그렇게 꽃을 좋아했는데. 회장님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할인? 그게 누구죠?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청소부가 주인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무례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윤할인, 성화그룹 회장 외동딸. 1988년 부산공단 화재로 사망. 제 손이 떨렸습니다. 1988년 부산공단. 그건 제가 태어난 해이자 제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불길,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던 따뜻한 품. 하지만 꿈은 언제나 같은 장면에서 끊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닫고 달아나는 장면에서요.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기억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묘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지나갈 때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박서연, 창고 정리해. 여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에 탄 아기 옷, 그리고 목걸이 반쪽. 손이 저절로 목으로 갔습니다. 제가 평생 간직한 목걸이 반쪽이 거기 있었습니다. 꺼내서 상자 속 조각과 맞춰보니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트 모양 목걸이. 엄마와 딸이 나눠 가진. 이게 뭐야?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남의 물건을 뒤져? 한미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이건 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내 거라고? 이 목걸이요. 제가 보육원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반쪽이 있죠?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넌 해고야.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박서연 씨,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전 아무것도? 한미정 여사가 고가의 보석을 훔쳤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증거는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심어둔 거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전과 기록도 없는 저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 중단하시오. 윤도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무죄요. 내가 보증하겠소. 회장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지만 성화그룹 회장의 말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보육원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푸른나무 보육원이요. 부산에 있었어요. 입소 날짜는 1988년 8월 1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귀 뒤에 점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귀 뒤 작은 점, 어릴 적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리나,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회장님, 넌 내 딸이야.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윤도현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29회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리나, 미안하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서글펐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경찰도 소방서도 모두 그렇게 말했지. 화재 현장에서 너와 내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다고. 진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다고. 그럼 엄마는요? 제 진짜 엄마는 어디 계세요? 회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날 정말 돌아가셨어. 너를 지키려다 불에 갇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엄마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미정 여사는요? 그 사람은 왜 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됐습니다. 한미정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택에 돌아간 회장님은 미정을 불렀습니다. 당신, 할인이 목걸이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소?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애가 뭐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박서연은 내 딸 윤할인이 맞소. 순간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당신, 그날 밤 무슨 짓을 한 거요? 미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불을 질렀어. 당신이 뭐라고?
윤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미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난 그때 당신 비서였어. 25살짜리 말단 직원. 그런데 당신은 날 쳐다보지도 않았지. 맨날 집에 있는 마누라 애기만 하고 딸 자랑만 하고. 미쳤군.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당신은 공장 노동자 출신 여편네한테만 매달렸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난 당신 가족이 묵는 숙소에 갔어. 그냥 겁만 주려고. 작은 불만 내고 오려고 했어. 그런데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 애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 당신이 내 아내와 딸을 죽였단 말이오? 회장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죽었어. 맞아. 근데 그 애는 살았잖아.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인간이 아니오.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사람, 저를 죽이려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부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죽었어야 했어. 일주일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미정은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에 거짓을 흘렸습니다. 박서연이 사기꾼이라고, 재산을 노린 사칭범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윤도현 회장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단상 위에 선 회장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첫째, 박서연은 제 친딸 윤하린입니다. DNA 검사 결과와 모든 정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둘째, 1988년 부산공단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방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회장님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제 아내 한미정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떴습니다. 당시 보험조사 기록, 미정의 근무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정이 남긴 일기장 일부였습니다. 오늘 그 여자 숙소에 갔다. 언젠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화재 사흘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놓아줘.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미정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석 달 뒤 한미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면회 신청서가 왔습니다. 미정이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갈 필요 없어. 하린아.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교도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랑했어. 너희 아버지를 미친 듯이. 사랑이 사람을 죽여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알아. 하지만 증오도 안 할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증오하면 제 남은 인생도 이 유리 안에 갇히는 거니까요. 전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엄마가 지켜준 이 삶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망각입니다. 그녀를 내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택 정원의 국화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불에 그을려 죽은 줄 알았던 그 꽃이 다시 생명을 틀어올린 것입니다. 아리나,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응. 아빠,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칭이었습니다. 너를 잃은 날, 난 세상을 다 얻었다고 착각했어. 사업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건 다 헛된 거였지. 진짜 보물은 내가 살아 돌아온 이 순간이야. 전 괜찮아요. 아빠,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재 피해 아동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에 함께했습니다. 잃어버린 29회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켜봐 주시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늘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숨쉬는 모든 순간 저와 함께요.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를 성화그룹 회장이라 불렀지만 제게 그는 그냥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박서연도 윤아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으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